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저희 학교 춘천교대 Q&A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하게 되었냐면 저도 새내기였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본가가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춘천교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저도 유튜브에 그냥 막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영상 브이로그 딱 2개를 올렸는데 거기 댓글로 요새 많이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수시 합격이 난 거죠. 그래서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발표가 나면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걸 알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의견은 제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 맹신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한 사람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배속이나 1.5배속 이렇게 배속을 돌려서 영상을 다 봐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자기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미술교육과 21학번 반수에서 들어가서 01년생이고요. 2022년 기준 22살입니다. 이예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동아리는 댄스 동아리 주크랑요. 자치기구 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교육과 집부에서 기획부장을 맡고 있어요. 아무쪼록 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이쯤에서 하도록 하고, 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Q&A가.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진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것에 앞서서 저희가 새내기 카페라는 게 있어요. 새내기 카페가 이제 매년 만들어지는데 거기 카페에 이제 맛집이나 뭐 기숙사 사진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 있는지, 뭐 과의 전공에는 뭐가 있는지, 교양 같은 거 뭐 있는지 이런 게 다 자세하게 각 과 선배들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카페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말하다가 이건 카페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카페 보는 게 더 좋아서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나중에 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정말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제가 친구랑 요새 방학이라서 놀러다니면서 친구들한테도 너희가 만약에 춘천교대 신입생이면 뭐가 궁금할 것 같냐 이래서 제가 좀 질문을 이렇게 또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과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지망을 쓰거든요. 1지망부터 저희 과가 몇 개지? 아무튼 그 지망을 쓴 다음에 순서대로 적는데 아무도 그 지망대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1지망일 수도 10지망일 수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제 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를 한다고 임용이나 뭐 추후에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뭐 내가 이과 출신이다 해서 뭐 굳이 사회나 국어 이런 걸 선택 안 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과였는데 미술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전시회 로망 같은 것도 좀 있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술과를 선택했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과학과, 수학과 이런 거 갔으면 조금 안 맞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미술과가 1지망이었는데 붙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좋아하시는 과목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모든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다음은 동아리 질문입니다. 동아리 많이 하시나요? 동아리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동아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댄스 동아리 주크에 속해 있는데 동아리가 웬만해서 거의 다 있거든요. 뭐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뭐 노래 동아리,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커피 동아리, 종교 동아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꼭 동아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대학생활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학교 장점 중에 하나가 꼭 진로에 도움되는 동아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적대가 있잖아요. 반수를 했으니까 전적대에서는 조금 그렇게 막 그런 약간 제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막 진로에 도움되는 동아리를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교대에서는 정말 장점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동아리 할 수 있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탁과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더 재밌고, 그러니까 제가 또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동아리 뭐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주크 오시면 제가 즐겁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주크 오시면 유튜브 봤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부회장입니다. 그 다음 제 학생들 지역 어디서 출신 지역 약간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경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제 기준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100명이 있다고 치면 100% 중에서 한 30%는 강원도 사람, 그리고 30%는 서울 사람, 그리고 한 25%가 약간 경기도 사람, 그리고 나머지 15%가 이제 타지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강원도 사람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 사람도 많고요. 경기도 사람 경기도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강원도, 경기도, 서울 사람 이렇게 제일 많은 것 같고, 타지도 많긴 한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특히나 경남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경남 사람 5% 정도?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제가 사투리 쓰는 거 막 처음에 신기하고 해서 맨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사투리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외 활동, 요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외 활동 같은 거 하시나요? 했는데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할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는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학교고, 그리고 대외 활동을 다들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외 활동? 그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동기들 중에서는, 친구들 중에서는 대외 활동을 찾아서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기가 정말 멋진, 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은 그냥 하시고 싶으면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 빡센가요? 정말 안 빡셉니다. 이게 과제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빡세다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과제나 이런 거는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점 부담 자체가 적은 거 아시나요? 교대에선 학점을 그렇게 막 중요시하진 않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교대 막 학점을 막 열심히 챙기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스무스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빡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녀보시면 느낄 거예요. 근데 저희 동기들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학교 생활이 빡세진 않고 그냥 다들 일반 대에 비해서는 빡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제가 많긴 하죠. 과제도 많고 뭐 수업도 많고, 근데 이제 또 얕게 여러 가지를 배운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막 하루에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막 리코더도 불고 막 공부도 했다가 영어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정말 사바사일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대가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춥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이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동네잖아요. 저는 처음에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고요. 첫날에부터 눈이 펑펑 와가지고, 그리고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영상 30도, 영하 30도 이렇게 연교차가 한 60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그다음에 전문 킥보드 있나요? 킥보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춘천이 버스 배차가 정말 극악이에요. 저는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었거든요. 부산에서는 어디 한 곳에서 어디 한 곳을 가려면 거기로 가려는 버스가 한 대여섯 개 정도 있고, 그 대여섯 개가 이제 10분만 하나씩 오기 때문에 2, 3분 이렇게 서 있으면 버스가 오잖아요. 근데 춘천은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버스가 정말 많이 안 다니고요. 그리고 배차 간격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하나 놓치면 또 좀 기다려야 되고 이래서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택시비가 엄청 많이 깨져요, 여러분. 그래서 꼭 4명 모아서 택시 타는 게 제일 좋고요. 택시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특히 데이트할 때 택시비가 정말 많이 깨져요. 학교 큰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정시 지원을 할 때 어느 교대를 갈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대를 막 아빠 차 타고 막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춘천교대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학교는 크고 캠퍼스 로망을 이룰 정도로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많고 뭐 조각공원도 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학교 크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편하고. 그다음에
연애 많이 하나요? 이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연애 많이 하는지. 일단 연애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CC가 맞나요? 이런 질문도 바로 밑에 있었는데 CC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 90%가 CC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왜냐면 일단 만날 사람이 학교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주변에 강원대학교가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강원대학교랑 교류가 많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전 강원대 한 번도 강원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본가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CC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다 CC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 CC예요. 다 CC. 그래서 CC가 보편적이라서 오히려 CC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CC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비밀연애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비밀연애를 못해요. 정말 열심히 하려면 비밀연애를 할 수 있는데 저희 학교가 석사동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석사동 모든 곳에 학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연애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 남자친구랑 그러니까 딱히 비밀연애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안 하려고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손잡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연애 장소라고 하려면 이제 멀리 나가서 데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비밀 장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 방법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는 시간표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각 과마다 기본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데 매 학기마다 나오는데 각 시간표를 보시고 이제 교양이 있거든요. 교양만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교양이 꿀교양이냐 이런 거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새내기 카페에 나중에 글 올라오면 막 꿀교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학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것도 나중에 카페에서 다 친절하게 사진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맛집 맞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주변에 맛집은 잘 모르겠고 식당은 어느 정도 다 있는데 이렇게 막 엄청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뭐 먹을만 하다? 먹을 거 조금 걸어가면 있고 이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는 학교 주변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학교 주변이라는 개념이.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대중교통이 막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되게 많이 걸어 다녀서 학교 기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편도로 30분까지는 학교 주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걸어서 한 30분까지는 다 그냥 학교 주변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자랐잖아요. 부산에서 자라는데 큰 어려움은 못 느꼈어요. 왜냐면 먹을 것도 다 있고 뭐 엽떡, 올리브영, 다이소 뭐 있지? 엽떡, 청년다방, 아니면 뭐 버거킹, 맘스터치, 밥버거집,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고깃집 이런 거 다 학교 주변에 다 있고 걸어 다니시면 되고 배달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인프라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관도 있고 예쁜 카페도 많아요. 예쁜 카페도 택시 타고 가야 될 수도 있지만 학교 주변에 찾아보면 예쁜 카페 되게 많고 제가 예쁜 카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놀 곳도 많고 저는 솔직히 불편함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뭐 하루 필름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뭐 인생 내 것은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조금 택시 타고 나가면 강대 놀 거 많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술집 다 있고 뭐 역할 잘 모르는데 제가 술을 잘 안 먹어서 술집도 되게 잘 돼 있고 노래방도 코인 노래방도 있고 뭐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바로 서울 자주 가나요? 입니다. 서울 이거 정말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일단 매주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본가가 서울이다. 그러면은 금요일 공강으로 만들고 아까 시간표가 그냥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표를 다른 과랑 이렇게 시간만 맞으면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면 다른 과 미술이랑 시간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시간표를 바꿔서 금공강이나 월공강으로 만들고 그냥 목요일 끝나고 바로 서울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본가나 서울은 자주 가려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춘선이라고 해서 지하철이에요. 이거는 이제 싸죠. 지하철 가격이랑 똑같죠. 그래서 대신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서울까지 가는데. 하나는 ITX라고 기차예요. 기차라서 조금 가격대는 있지만 1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놀러 갈 때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편하게 ITX 타고 가고, 좀 부족하다 하면은 어차피 저는 남는 게 시간이니까 노는 날에는, 그래서 주로 경춘선 타고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에서 핸드폰 하고 좋아해서. 그다음에 기숙사 대 자취,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자취를 안 해봤어요. 저는 송백관이라는 곳에서 1학년 1학기 때 만난 룸메랑 계속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기숙사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송백관, 하나는 목련관, 이렇게 있는데, 송백관은 남자 여자 모두 살 수 있고 목련관은 여자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학년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목련관을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목련관은 1학년 여자는 무조건 목련관에 살아야 될 텐데, 정문에서는 목련관이 좀 더 가깝고요. 송백관에는 CU가 있어요. 그리고 송백관은 2인 1실이고요. 목련관은 6인 1실입니다. 6인 1실이라 하면은 그 한 집에 방이 3개가 있고 그 방에 2인 1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인 2인 1 해서 이렇게 6인 1실이라는 겁니다. 거실이 있고요. 목련관은 그런 느낌, 송백관은 2인 1실. 근데 좀 좁아요. 송백관은요. 근데 목련관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송백관을 선호하는 이유가 6명이서 살면 6명 눈치를 봐야 되는데, 송백관에 살면 1명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룸메 눈치만 보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룸메를 정하는 것도 랜덤으로 정할 수 있고 제가 지정할 수 있는데, 1학년 1학기 때 룸메를 랜덤으로 해서 지금 룸메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룸메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2년 내내 그 룸메랑 4학기 내내 그 룸메랑 계속 룸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룸메를 잘못 만나면 좀 힘들긴 하겠죠. 어디가 됐든. 그래서 잘 맞는 룸메를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쭉 지정해서 가는 게 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니면은 그냥 부담스러우면 랜덤으로 매 학기 돌리는 이런 친구들도 많고, 말이 계속, 아무튼 다 이해하고 계시죠? 아무튼 송백관이나 목련관이냐,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 것 같아서 몇 번 살아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송백관에서 불편함을 못 느껴서 자취나 목련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송백관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룸메는 다 그냥 이렇게 여리여리한 여자들이라서 잘 안 좁게 그냥 생활하는데, 덩치가 큰 남자들이라면 2명이서 그 방을 쓰기 조금 좁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송백관 남자 송백관은 거의 학점이 낮아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 그만큼 남자 학우들이 자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좁다 보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 자취를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보다 자취가 많이 쌀걸요, 월세가. 그래서 한번 살아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건 1학년 1학기 정도는, 또 1학년 정도는 기숙사를 살아보시고 자취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취 월세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한 25에서 35, 40 약간 이 정도 하는, 정확하진 않아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자취할 곳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좋은 곳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험 부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시험 부담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꽤나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대에 비해서는.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학식,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송백관이랑 목련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송백관이 의무식이라고 무조건 학식을 신청을 해야 해요. 학식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데 30식, 50식, 70식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식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나빴었는데 요새 좀 괜찮아요. 그래서 한 끼에 4,000원, 4,500원 정도니까 이 정도면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새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보통 30식 정도, 저는 30식 하는 거 추천합니다. 30식도 다 못 먹을걸요? 다 못 먹을 거예요. 왜냐면 막 친구들이랑 나가서 먹고 밥약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밥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밥약은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들이 먼저 밥 사줄까? 이렇게 묻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선배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님들한테
밥 함께 하실래요? 약간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밥 사주세요. 약간 정말 사바사인 것 같아요. 많이 거는 친구들은 많이 걸고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또 안 걸면 되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사바사. 그다음에 실습은 2, 3, 4학년 때 가는데요. 2학년 때 2주, 3학년 때 2주, 4학년 때 4주를 갑니다. 2, 4주 이렇게 가는데요. 다 2학기 때 가고요. 2학년은 참관 실습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적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수업 한 번 이런 느낌이고요. 3학년 때 가는 그걸 뭐라고 하지? 수업 실습이라고 하나? 수업 실습은 가서 수업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엄청 힘든 걸 받고 4학년 때 4주는 거의 이제 예비 교사잖아요. 진짜 예비 교사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하는 모든 실습을 다 한다. 약간 이런 종합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2학년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다음에 축제 언제 하나요? 축제 때 뭐예요? 축제도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왜냐면 1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축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달, 9월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박 3일로 연예인도 오고 동아리도 하고 뭐 부스도 많고 일반대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축제다 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제 재밌어요. 축제 때 뭐예요? 연예인도 오고 저희 작년에는 10cm 왔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축제 브이로그를 올렸으니 첫 번째 브이로그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새내기 패션 어떤가요? 근데 이걸 왜 물어볼까? 이게 왜 물어봤지? 새내기 패션은 그냥 다 알아서 입고 다니시면 됩니다. 뭐 후주건하게 입든 예쁘게 입고 다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다음에 선배들 군기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군기 없어요. 없고 그리고 선배들 저는 정말 교대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빌런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냥 선배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선배들한테 이렇게 자주 놀자고 하면 되고 굳이 뭐 그러면 안 놀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적당히 선배들이랑 밥도 먹으면서 친해지면서 약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바, 과외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알바를 하고자 하면 거의 다 알바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음식점도 많고 그리고 과외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 학교 특성상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과외를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 좋은 느낌이잖아요. 교대니까. 그래서 과외도 하고자 하면 웬만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물려받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소개시켜 주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 뭐 에타나 뭐 김과외 어플이나 이런 걸로 과외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녀 성비 이것도 조금 궁금하실 텐데 제가 느끼기엔 5대5예요. 네. 이게 조금 여초 느낌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초 느낌은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 과가 성비가 똑같거든요. 다른 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저희 과가 좀 학비가 동일해서 그런가 봐요. 한 6대4 정도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마다 성비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장 되는 법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일장 안 돼봐서 잘 모르겠고요. 일장 되는 법은 이제 열심히 살아보시면 일장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양언니 양오빠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저랑 양언니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양언니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짝선배 문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는 짝선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뭐 개강총회에서 하나 이거를 근데 짝선배 그 짝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학번대로 이제 라인이 정해지는데 그 짝 라인이 후배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짝 라인 완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 짝선배가 생길 거예요. 그 짝 라인에 짝선배들이 생길 텐데 같이 밥 먹고 친해지면서 이렇게 서로 학교 생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친해지시면 됩니다. 그런 짝선배 문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과잠색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미술과는 검은색이고요. 체육과도 검은색이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다 안 나요. 과잠색은 나중에 그 새내기 카페에 자세하게 올라옵니다. 사진이랑 같이 자세하게 올라오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못생긴 과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과잠 다 이쁜 것 같아요. 특히 미술과도 정말 예쁘답니다. 그 다음에 임용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임용은 아시다시피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힘내시면 됩니다. 저도 힘내보겠습니다. 아직 크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걸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익했지 않나요? 말도 굉장히 빨리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3학번이 볼지 이 4학번이 볼지 이 5학번이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즐거운 춘교생활 함께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별것 없고요.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